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세종대학교 수시 문제를 갖고 와봤는데 세종대가 항상 1번 문제로 요약 문제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단국대 같은 경우는 1번 문제가 주제어를 찾고 이거에 맞춰서 제시문 하나 요약하고 다른 제시문 요약하고 또 다른 제시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쪽으로 간다면 세종대는 두 문제를 내는데 첫 번째 문제가 작은 문제예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 제시문가는 그림 골콘다를 예시로, 그러니까 일단 예시네. 제시문 나는 시순간을 예시로 활용하여 제시문가와 나를 각각 요약하래요. 모든 요약은 핵심어 찾기. 핵심어를 찾아야 됩니다. 핵심어는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이니까 자주 반복돼서 나오고요. 작은 다음으로 강조하거나 아니면 부연 설명을 해주거나 영어나 한자를 병기해 주거든요. 400자라고 치면 가요약 몇 자 할까? 200자 몇 문장? 4문장. 나요약 몇 자 할까? 200자 4문장 하는 겁니다. 길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짧게 쓰는 겁니다. 이제 읽어볼 건데 가하고 나 읽기 전에 일단 골콘다라는 그림이 나올 거고 시가 나올 거네요. 미술, 문학 작품에 적용되는 어떤 것들이 있나 봐. 그러니까 근데 이 작품에는 이것이 나왔고 이러저러하다라는 그림 설명이나 시 분석도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문 가볼게요. 대페이지망은 일단 처음부터 개념을 줬네. 대페이지망입니다. 대페이지망은 우리말로 흔히 전치, 자로도 써놨거든요. 전치. 그러니까 뭔가 뒤집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내 전혀 상식과 다른 상황이야. 선생님 그러면 비상식적인 겁니다. 전치란 말은 비상식적인 상황에 매치하는 거구나. 기이하고 낯선. 신기하다 이런 거야.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대페이지만 뭐냐? 특정 대상을요.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이게 전치입니다. 뒤집어 놓는 거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거 혹은 기이한 장면을 연출하는 거야. 그럼 한 번만 써놓고 갈게요. 대페이지망 전치인데 특정 대상을 전치하는 거 어디에? 낯선 상황. 그러니까 상식과 거리가 먼 상황에 전치함으로써 뭘 만드는 거냐? 기이한 장면을 연출하는 거야. 4문장 중에 한 번 정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베껴라 바꿔라 버려에 따라 가볍게 써볼게요. 다시 가의 대페이지망은 특정 대상을 상식과 다른 상황에 전치시켜 기이한 장면을 연출하는 방법이다. 됐죠? 골콘다를 통해 바로 직접적으로 나오네. 골콘다 그림이었잖아. 대페이지망의 맛을 깊이 그러면 골콘다에는 뭐가 있을 거예요? 대페이지망이 있으니까 개념에 대해서 아래를 통해서 이해시키는 거구만. 푸른 하늘과 집들을 배경으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쓴 남자들이 공중에 떠다녀요. 사람이 공중에 떠다닌다. 공중부양이네. 그림 작품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남자들이 비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나 봐요. 이렇게. 근데 이게 공중이야. 이게 땅이고. 공중에 떠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비처럼 떨어져 가는 것을 보일 수도 있다. 쏟아진 느낌을 주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간에 이는 현실에선 불가능한 상황. 대페이지망은 골콘다라는 작품이 나타나는데 어떤 거냐면 남자들이 공중에 떠 있는 거야. 남자들이 공중에 떠 있거나 아니면 남자들이 비처럼 떨어지는 거니까 낙하하는. 그래서 뭐냐면 현실에선 불가능하니까 비현실적인 상황을 묘사한 듯 보인다. 혹은 연상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독자에게, 감상자에게. 예술 작품의 작가가 독자 혹은 감상자가 그걸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일단 나가는 이 그림에서 중력을 제거해버렸다. 중력이 있어야 떨어질 텐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자로 잰 듯 일정한 간격으로 포진해 있다. 기계적인 배치다. 이것도 중요하네. 기계적인 배치. 밑방울이 떨어져도 이렇듯 기하학적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 아마 제가 그림 잘 못 그려서 그렇습니다. 기하학적으로 쫙 떨어지는 거야. 이처럼 현실의 법칙 뭐냐면 중력의 법칙을 벗어난 기계적인 거예요. 중력의 법칙을 벗어났고요. 중력을 제거했고 현실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 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적으로 배치되고 기하학적으로 낙하하는 거네요. 기계적인 배치. 그 비상식적인 조합이 볼수록 매력있다. 볼매네요. 볼매. 기이하고 낯선 느낌이 보는 이에게 추리의 와 신비로운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동했다는, 마음이 동했다는 건 우리 마음이 움직였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 이 허구의 이미지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마치 상상력을 작동시킨다는 겁니다. 골콘다라는 작품에서 남자들이 중력의 법칙에서 어긋나듯 부양돼 있고, 그 다음에 현실 법칙에서 벗어난 기계적인 배치와 자유낙하,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낙하하는 그런 게 뭘 한다? 추리의 욕구를, 그리고 신비로운 환상을 준다.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동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겁니다. 대페이지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로부터 쉽게 일탈해 무한한 자유와 상상의 공간으로 넘어가게 한다. 이건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대페이지망이 골콘다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그게 자유로운 상상력을 자극하네요. 그런 점에서 대페이지망은 현실에 대한 파괴인 겁니다. 미국의 미술가이자 비평가인 수지 게블릭은 사람 이름은 베껴라 바꿔라 버려 중에 버려입니다. 특정 대상을 원래의 맥락부터 떠나는 고립, 불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변형,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합성, 고립, 변형, 합성, 크기와 위치의 부조화, 우연한 만남, 우발적인 만남이네요. 동음이어적 이중 이미지, 역설, 시공에 대한 경험.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아마 이런 거네요. 고립시켜 놓고 불가능한 거로 바꾸는 변형, 그리고 합성 이런 게 일어났죠. 그 다음에 시공간에 대한 왜곡 이런 게 나타난 거야. 마그리트가 구사한 대표적인 대페이지망 기법으로 꼽는다. 아마 이 골콘다라는 그림이 마그리트의 그림일 거예요. 선생님 그런 거 알아야 되나?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린 골콘다가 어떤 거냐? 원래의 맥락에서 떨어뜨려서 자유로운 상상력을 자극하게 하는 그런 현실을 바꾸는 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는 거야. 여기만 정리한다면 가의 대페이지망은 특정 대상을 상식과 떨어진 상황에 전치시켜 기이한 장면을 연출하는 기법이다. 이는 골콘다라는 여기 있는 대로 읽으면 고립이나 변형, 합성, 그리고 시공에 대한 경험을 왜곡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남속 남자들은 중력에 벗어나 공중에 떠 있거나 기계적으로 배치되어 기하학적으로 이러한 그림은 그러니까 감상자의 자유로운 사고를 자극하고 상상력을 자극하여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동인이 될 수 있다. 이 정도가 네 문장이거든요. 됐나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휴대용 전화기에 컴퓨터를 이용한 것처럼 각종 융합 성품에 우리는 이런 대페이지망적인 결합과 합성의 산업적 성취를 본다. 그런 점에서 결론격의 얘기네.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대페이지망. 우리의 일상에 더는 기이하고 낯설기만 한 문화 현상이 아니다. 이제 보편화됐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여기에는 어떤 개념이 나올 거냐라는 나와 관련된 거네. 읽어봅시다. 남미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사람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나이 80, 되게 많이 나이 드신 노인이 있는 거네. 쓴 시 순간이라는 것이 있다. 다음 생에 태어나 내가 다시 산다면으로 시작되는 시다. 그는 자신의 한 생이 순간이었어요. 되게 철학적이네요. 순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다음 순간으로 이어진다면 그 새로운 생을 어떻게 달리 살아볼 것인가. 다음 생에 태어나 내가 다시 산다면.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구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 행박이고 완벽해지려고 버둥거리지 않으리. 생의 순간의 단회성은 일회성이거든요. 그 단회성을 넘어서는 연속의 상상과 접합하고 이미 한 생의 끝자락에 선 자의 기억은 지나간 생에 대한 성찰, 실수하지 않으려고 왜 그토록 발걸었던가. 보통 어떨까요? 다시 태어나면 내 인생, 새로운 인생 산다. 회귀물 많잖아요.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내가 실수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살아서 부자가 될 거야, 재벌이 될 거야, 1등 할 거야 이러는데 이 보르헤스라는 분은요 더 많이 실수할래 이랬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런 겁니다. 제 탄생의 상상, 되게 중요해. 제 탄생의 상상은 물론 불가능한 것에 대한 상상력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여기 있는 말 중에 제가 보기엔 어떤 거냐, 새로운 인생, 그러니까 순간적 단회성을 넘어선 연속의 상상. 순간적 단회성을 넘어서는 연속의 상상. 잘 봤더니요. 가와 나를 각각 요약하라고 했는데 상상력, 자유로운 상상력. 여기도 상상력, 순간이란 시든 아니면
골콘다라는 미술 작품이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필자가 혹은 예술가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네. 여기는 대페이지만 기법이고 여기는 재탄생의 상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그 상상력이 과거의 기억 그리고 지나간 삶에 대한 성찰과 결합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자유로운 상상력, 재탄생의 상상력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닌 거야. 과거의 기억 그리고 지나간 삶에 대한 성찰. 선생님, 성찰이 뭐예요? 성찰은 반성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나간 삶을 봤더니 완벽해지려고 발버둥치는 것보단 오히려 실수하면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게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시인은 얘기한 거죠. 이런 접합은 인간 처한 유한한 조건, 언젠간 죽잖아요. 그 조건 때문에 가능하다. 재탄생의 순간의 단회성을 초월하는 연속의 상상력은요, 과거의 기억과 성하는 거고 본질적으로 인간의 유한성에서 오는 겁니다. 그 조건 때문에 가능한 거다. 게다가 그 연속의 상상력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은 유한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성을 아니라 얘다 오히려 확인한다. 그러니까 인간만의 특성으로서의 유한성이 중요한 거야. 우리 100세 인생 얘기하고 80세 이상은 다 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80세에 내가 죽는다. 100세에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 거냐? 완벽하게 살겠다. 그게 아니라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더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더 여유롭게 살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천사, 완벽한 존재겠죠. 이런 성찰 상상 인정은 필요하지 않다. 기억과 사유, 상상과 표현은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하는 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독특한 능력이다. 이게 또 문학작품과 관련되겠네. 인간이 천사를 향해 자랑할 것도 결국은 그 네 가지 능력이다. 네 가지가 중요하네.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하는 존재다. 그 네 가지 능력의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말은 들어가야 될까? 완벽하지 않은 것, 유한한 것. 완벽하지 않고요. 유한한 것. 그러면 완벽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천사와 달리 우린 유한한 겁니다.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억은 수많은 구멍들을 갖고 있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겠죠. 사유는 불안하다. 그러니까 기억은 구멍이 있고 사유는 어떠냐면 불안하고요. 상상은 어떠면 한계를 확장하지만 유한한 경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유한한 경험 상으로 하는 거예요. 통째로 베끼지 말고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기억은 구멍이 있다. 완벽하지 않은 거야. 사유는 불안, 사유. 유한한 경험에 창을 둘 수밖에 없는 상상. 상상은 제한되는 거고요. 표현의 형식과 내용도 시간성에 종속된다. 그러나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인간적 시도들은 그것들이 지닌 한계 때문에 A가 아니라 쓸모없어진 게 아니라 유한한 것들만이 가지는 순간적 아름다움의 양체를 포착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러면 자 다시 구멍난 기억과 불안한 사유 그리고 유한한 경험의 바탕을 둘 수밖에 없는 상상을 통해 시간성에 종속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순간의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보르헤스의 순간이라는 시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떤 거죠?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겠다는 시적 화자의 경험. 그 완벽성에서 멀어질수록 오히려 인간적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거. 그런 시적 화자의 심경, 절절한 심경이 드러나는 거겠네요. 기억이 완벽할 수 있다면 아무도 기억하기 위해 애쓰려. 구멍이 있으니까 기억하려고 애쓰는 거고 사유가 완전할 수 있다면 누구도 사유의 엄밀성을 이상적인 것으로 보지 않을 거다. 지식의 한계 때문에 상상은 위대해지고 표현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도전 때문에 표현은 아름다워진다. 잠깐 정리해 볼게요. 순간의 단회성을 넘어서는 연속의 상상, 재탄생의 상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 아까 순간이라는 시를 본다면 완벽을 추구하기보단 오히려 불완전하고 실수하는 걸 지향하겠다는 화자의 심정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 내용을 어떻게 여기랑 연결시켜서 쓴 거. 완전해지지 않고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 수 있다. 라고 써준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학교의 얘기를 잠깐 볼게요. 학교 출제요도. 문항일은 제시문가와 나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품을 예시로 활용해 요약한다. 그냥 요약이 아니네요. 제시문가에서는 그림 골콘다에 창의적으로 사용된
비현실적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제시문의 전체 내용과 연결하여 핵심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대페이지망, 전치, 특정 대상을 상식과 거리가 먼 상황에 전치하여 기한 장면을 나타냄으로써 이런 공중에 떠 있고 기계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기하학적으로 낙하하는 이런 상황들이 갖고 있는 긍정성을 얘기를 해야 되고요. 제시문 나에서는 순간의 내용을 인간의 독특한 능력인 기억, 사유, 상상, 표현 봤더니 구멍이 있고 불안하고요. 유한한 영역을 바탕으로 하고 시간에 종속되는 건데 이러한 창작은 인간이 한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을 파악하여 요약해야 된다. 이를 위해선 이해력 분석력, 문장 구성력, 특히 이해력 분석력이 독해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시문 갑니다. 제시문 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골콘달 중심으로 대페이지망 기법, 효과 설명하도록 문제를 구성했다. 대페이지망이 비현실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 그리고 기이하고 낯선 느낌, 추리와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점, 또 예시된 작품이 공중에 기계적으로 배치된 채 떠있는 그림으로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느낌을 준다는 걸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인간의 기억, 사유, 상상, 표현 활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특징은 써야겠네요. 이 문항에서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이 인간의 독특한 능력이며 이 능력은 완벽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리고 유한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예술작품이 나온다. 그리고 순간이 인생이 짧다는 기억, 완벽하고자 했었던 삶에 대한 사유, 다음 생이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으려는 상상을 시로 표현한 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요. 이 내용이 시인 혹은 시적 화자에게서 어떻게 나왔던 것인지를 분석하고 기술해야 된다. 대학 측의 예시답안입니다. 제시문 가는 상상을 통해 비현실적 장면을 연출하여 기이하고 낯선 느낌을 주는 이 말은 들어가 있네. 대페이지망을 설명한다. 골콘다는 검은 옷의 남자들이 공중에 떠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대페이지망의 사례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요약의 범주에 있는 겁니다. 중력을 벗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했네요. 비현실적이고 기계적인 배치, 사람이 비처럼 내리는 느낌을 주어 낯설다. 대페이지망은 고립, 변형, 합성 등을 통해 추리와 상상을 유도함으로써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한다. 제시문 나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이 인간의 독특한 능력이라 설명한다. 시의 순간을 예로 들어 작가가 인생이 짧다는 기억을 토대로 완벽하라고 애썼던 삶에 대해 생각하고 성찰하고 다음 생이 있다면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실수 용납하겠다는 상상, 여긴 성찰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기억이 불완전하고 삶은 불안하며 상상은 경험에 국한되고 표현은 시간성에 종속되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혹은 그러나 인간은 그 유한성을 극복하고자 순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낸다 점에서 위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세종대학교 논술 문제 조금 독특했는데 그냥 요약이 아니라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거를 구체적인 사례에 골콘다란 그림, 순간인실에 적용해서 그걸 설명하는 능력까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좀 비슷합니다만 시키는 대로 써야 되는 거고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을 적용하는 데까지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끊어가겠습니다.